최고법원의 판결과 또 법관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법치주의도 또 이를 뒷받침하는 우리 헌법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판결에 대한 비판, 최고 법원에 대한 판단은 존중돼야 된다. 그거는 이렇게 들리네요. 쿠데타를 해도 통치행위니까 비판하지 마라 이런 말하고 똑같이 들려요. 우리가 지금 이 비판하는 것이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까? 대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처장님 그것을 모르시고 지금 얘기하나요? 우리가 대법원 판결이 어떻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문제. 대법원이 어찌어찌 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어기고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었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행정처장님 법관 해오시면서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말씀하시죠. 예, 사안마다 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그렇죠. 이번만 특수성이 있어요. 이번만 특수성이 있어요. 34일 만에 접수된 34일 만에 재판이 결정이 됐고 저는 어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저는 사법부가 거의 이 사회에서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일반 국민들도 그러겠지만 저는 더욱더 법조인으로서 법원 판사들 특히나 대법관님들 이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 그리고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그런데 저는 어제 그 판단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차라리 노골적으로 편드는 게 더 솔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잖은 척하면서 자기 입속대로 다 판단하고 자기가 가진 어떤 판단의 권한을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을 쓰는 사람들이나 저 사람들은 저 뭐지? 대법원장 밑에 저 졸개들처럼 거느리고 앉아가지고 대법원장은 판단을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 장면을. 대법관이라는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이지?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존경의 염을 표현할 만한 사람들이었던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헌법 제103조는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과연 그러합니까? 대법관식이나 되는 사람들이 대법원장이 하자는 대로 해서 처음에 소부로 배정되고 며칠 만에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양쪽이 절단하는 그런 판단을 내렸어요.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말은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제 대법원 판결문에 반대 의견 쓴 두 분이 독립하는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쓴 문장들입니다. 그게 읽어보셨습니까? 다 읽어봤습니다. 말씀드릴까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법관으로서 이제 재판에 관여한 제 경험에 비춰보면은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13분 전압이 들어오는 대법관 중에 n분의 1에 불과합니다. 진행권은 가지고 있지만 그 사건의 결론은 다수 대법관의 의견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슨 답변을 하실지 알겠어요. 이 대법원장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떤 답변을 하실지 제가 이해했습니다. 저는 모욕감까지 느꼈습니다. 국민으로서. 판결문 내용도 그렇고 이게 마치 귀족들 12명이 앉아서 일반 국민들한테 선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난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나는 우리 이 귀족들은 우리가 규정할 거야. 당신들이 어떻게 대통령을 뽑든 어떤 정치행위를 하든 우리가 말한 대로 해.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한 국민으로서 정말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판결문에서 쓴 것처럼 그리고 현재 대법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그렇게 우매합니까? 저는 제가 정치행위를 하지만 정치의식은 우리 국민들이 저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과는 달리 정보가 오픈돼 있고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들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빠서 못 보던 것들을 국민들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판단합니다. 이것이 단지 633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재판했다고 믿을 국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제가 대법관들이 가진 어떤 그런 실망감, 사법부에 대해서 가진 실망감, 그리고 이제 사법부는 더 이상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어떤 객관적인 판단했을 때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니다. 이런 느낌,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졸속 심판을 했는가.
대법원에서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계엄 때 또 그런 재판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재판도 계엄하에서도 대법원에서 113일을 심리를 계속했지만 군부가 대법관들을 압박해서 113일 만에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죽이는데 대법원이 며칠간 재판했어요. 저도 말씀해 보세요.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월 26일 날 항소심 선고, 그리고 27일 날 선고장 제출로부터 친다고 하면은 34일 정도 기간. 34일이고 예, 전원 합의비로 와서 며칠 만에 했어요. 부일이 경과. 불속 재판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가 아니라 대법관도 국민의 상식을 알아요. 어떻게 지난 3년간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지지도가 높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더욱이 민주당원과 국민 경선으로 88.7%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 후보로 뛰고 있는 분을 9시간 만에 김재기보다 더 나빠요? 김재기는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현역 중앙정보부장으로서 국가 원수를 시했어요. 그렇지만 대법원이 113일을 심리를 했지만은 결국 대법원이 신군부 전두환 노태우의 굴복에서 113일 만에 판결을 했다. 어떻게 9일 만에 하는 것을 졸속 아니고 정치재판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석연 위원장의 절규를 듣고 제가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사법부를 위해서 옹호를 했는가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좀 가증스러워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천대엽 대법관님, 간첩 조작 사건 재심에서 무죄 난 거 다 알고 계시죠? 그거 대법관들이 한 겁니다. 조용히 계세요. 간첩 조작 사건 검사가 써준 대로 공소장대로 판결한 법원의 흑역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판결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거 최종심 대법관이 했죠? 맞아요 틀려요? 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지금 방금 하신 우리 천대엽 대법관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다르잖아요. 재심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구제가. 그런데 그것이 한두 건이었습니까? 그것이 방금 김기표 의원 질의에 천대엽 대법관께서 대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 사례로 비춰볼 때 대법관들이 판결한 것은 지고지순한 영롱한 진리입니까? 불변의 진리입니까? 재심에서 구제될 부분은 당연히 구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현재 진행. 천대엽 대법관님, 예, 간첩 조작 사건 재심에서 무죄 받은 판결을 제가 여러 번 읽어봤어요. 검사가 써준 공소장대로 공소장에서 오탈자가 있으면 판결문에도 오탈자가 있더군요. 그것을 대법관들이 한 짓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겠죠? 과연 그럴까요? 정말 떳떳하다면, 떳떳해지고 싶다면 그 이전의 법원의 흑역사, 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반성하고 성찰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과거사에 대해서 저희 법원의 기존의 대법원에서도 그것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의심은 없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겸손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